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수도권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조치를 취했는데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 상황을 총괄하고 있는 분이죠.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연결해서 상황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네. 김광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차관님. 네. 일각에서는 이게 제2의 신천지 사태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하던데 정말 그 정도로 심각하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예, 저희들은 이게 수도권에서 대규모 유행의 지금 초기 단계가 아닌가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네. 여기서 초기에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더 심각한 그런 상황도 갈 수 있다. 왜냐하면, 대구 지역보다도 인구 규모가 더 많고 밀집도도 더 높기 때문에 네. 지금의 이 통제가 매우 기묘한 이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보도에 따르면 사흘 연속 하루가 지날수록 그러니까 지금 확진자가 2배씩 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맞습니까, 차관님? 예, 통계 자체는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지난 5월 달 이후에 서울 경기만 보면, 네. 저희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나서 네. 서울 경기가 20명 미만으로 석 달 이상 평균적으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난 8월 14일 날 서울 경기가 한 70명, 그리고 140명, 237명 이렇게 예. 늘고 있는 숫자를 보시면 예.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좀 심각한 게 숫자도 숫자지만 지금 사랑제일교회 있지 않습니까? 이곳에 지금 네. 신도 가운데 700명 가까이 지금 소재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면서요. 예, 현재 저희가 확보한 물론 명단 자체도 좀 더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만, 네. 이 확보된 명단 중에서 약 한 600여 명이 관련된 정보를 정확하게 갖고 있지 못하고 음흠.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예. 현재 통신업체 그리고 경찰청 등과 협조를 통해서 네. 계속 신자들을 파악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가정 상황을 그러니까 전제라고 드리는 질문이긴 한데요. 지금 사랑제일교회에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발원지 가운데 한 곳이 사랑제일교회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예. 지금 광복절날 광화문 집회에 참여했던 사람 중에서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고, 근데 네. 만에 하나 여기에 지금 환자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광화문 집회가 또 하나의 어떤 감염 경로가 됐을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예, 저희도 그 점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시다시피 집회라는 것이 굉장히 밀집된 상황이고, 네. 구호나 이제 함성을 외치기 때문에 예. 소위 이 침방울이 돌아다닐 가능성이 높아서 예. 마스크 착용이나 이런 것 한다 하더라도 사실 감염 전파가 실외임에도 불구하고 감염 전파가 좀 쉬울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네. 또 이분들이 집회를 끝나고 다 각자의 지역으로 돌아가는데 예. 서울 경기에만 집중돼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방까지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도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어서 그렇죠. 예. 이것이 좀 확대가 된다면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광복절 서울 집회 참석하신 분들 가운데 조금이라도 증세가 있으면 지금 즉시 가까운 선별진료소 좀 찾아가서 네. 검사를 받아달라고 어제부터 계속 메시지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만에 하나라도 지금 이 가정으로 했던 질문이 현실화된다면 여기 그러니까 참석했던 사람들에 대한 전원 추적은 거의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방법을 가지고 저희가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전화기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네. 그 시간에 그 지역에 있는 기지국 정보를 예. 활용을 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일단 명단은 파악하는 노력은 시작은 하고 있습니다만 네. 완벽하게 이분들을 파악을 하고 하는 것은 좀 한계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다음에 지금 또 하나의 감염 경로로 지금 요번에 또 파주 스타벅스 야당점인가요? 여기가 네. 이제 또 나왔고 그 전에도 강남의 지금 커피 전문점, 카페 이런 곳에서부터 이제 전파가 시작이 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지역을 이용했던 이용객 같은 경우는 추적이 충분히 되고 있나요?
대부분의 경우 카페나 커피 전문점 네. 이런 곳을 이용하신 분들은 요즘 워낙 우리가 신용카드 사용 빈도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영수증 정보를 저희가 활용을 해서 이분들에게 공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위험 시간대에 이용하셨던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역 당국에서 이런 문자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연락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음흠. 신속하게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서 행동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러면 우리 예, 우선은 방역 당국의 지침을 철저하게 좀 따라주시고 신속하게 행동해 주실 것이 우선 첫 번째입니다. 네. 예를 들면 교회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교회의 신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신자들하고 접촉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검사를 우선 선제적으로 요청을 해드리고 있는데 네네. 이 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는 것이 우선 첫 번째입니다. 왜냐하면 예. 내가 확진되는 것도 물론 문제입니다만 내가 확진됐는지를 모르고 주위의 가족과 이웃 그리고 직장 동료들을 감염시킬 수 있는 감염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그동안 7개월의 코로나19의 경험에서 알아온 그런 사실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정부나 지자체가 보내는 이 방역의 지침, 특히 검사를 받으라는 요구에 대해서 신속하게 이행해 주실 것을 저희는 요청드립니다. 반나절, 하루가 늦어지면 실제로 발생하는 전체의 확진자 수가 2배, 3배가 될 수 있는 예, 이런 위험이 있는 것이 이 코로나19의 특징입니다. 우선 방역 당국을 믿고 일부 SNS나 내부적으로 그릇된 이런 좀 사실들이 유포되고 돌아다닌다라는 점을 저희들도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는데 방역 당국을 믿고 방역은 과학입니다. 저희는 네. 방역에는 정치나 경제나 이러한 정치나 종교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방역 당국이 내리는 지침에 따라서 행동하시고 협조해야만 저희가 이 상황을 재유행의 본격화 이전에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그러면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금 사랑제일교회 쪽에서 신도 명단이나 이런 데서 뭔가 좀 부실하고 일부를 숨기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네.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과거 신천지 때처럼 무슨 압수수색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이 강제 조치가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따라붙을 수 있는데 좀 검토를 하고 네. 있습니까? 예, 모든 조치를 강구를 하고 있고요. 예. 현재 제출받은 명단에서 특정인이 빠져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예. 어제 관련돼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당국에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예. 이렇게 방역 당국의 조치, 역학조사에 방해하거나 거짓 진술하거나 예. 거짓 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예. 처벌이 따르게 된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면서 예. 처벌보다는 같은 공동체를 살아가는 그룹으로서 네.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저는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좀 심각하게 흘러간다면 오히려 선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아니라 3단계 조치를 좀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건 정부가 미리 설정한 기준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건가요? 두 가지가 다 고민입니다. 하나는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올릴 때 들어가는 사회적인 비용을 고려 안 할 수도 없고요. 또 네. 현장에서의 혼란도 분명히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로 올리게 됐을 때 결혼식이라든지 이런 예. 게 바로 예정돼 있던 분들이 사실 실내에서 50명 이상을 금지하는 것을 강제화하는 조치를 바로 시행하게 됐을 때 예. 사회적 비용이나 또 혼란은 분명히 불가피하게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저희는 충분한 경각심을 드릴 수 있는 것들을 국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공적 부문에서 저희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강한 조치를 먼저 시행을 합니다. 네. 그러나 저희는 이제 국민들께서도 충분히 이 질병의 위험과 어떠한 조치를 취했을 때
바로 긍정적인 효과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도 잘 이해하실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혼란을 줄이는 방식에서 혼란은 최소화하면서도 기대하는 효과는 낼 수 있는 조치를 우선 취하되 저희가 발표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진행 단계를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2단계가 설정된 2주일 이내라도 추가적인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면 바로 그러한 조치를 고려하고 시행토록 할 예정입니다. 그럼 2단계 조치가 이제 2주 예정으로 지금 이제 취해졌는데 그 사이에라도 다시 3단계로 격상할 여지가 그러니까 만약에 있다면 한다. 3단계로 뭐 바로 갈지 아니면 네. 지금 이번에도 저희가 서울 경기 지역만 우선 2단계로 격상 조치를 취한 것과 같이 네. 어떤 특정 부문이나 특정 지역이나 이런 조치들을 취할 수 있는 여지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상황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 그에 필요한 조치를 최대한 합리적으로 내리고자 하는 게 저희들의 고민이고 그렇게 행동하려고 합니다. 관련해서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일각에서는 어떤 지적이 있냐면 정부가 예를 들어서 오늘이 임시 공휴일 아닙니까? 임시 공휴일을 지정을 하고 여행 가라고 숙박 할인 쿠폰을 발급을 하고 오히려 정부의 이런 조치가 국민들한테 잘못된 신호를 줬고 오히려 경각심을 떨어뜨린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방역을 정말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질병도 저는 잘 잡아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러한 질병을 잡는 가운데서도 최대한 우리 국민들의 일상, 사회생활, 경제생활도 그 합리적인 수준에서 최대한 보장해야 되는 것이 이 두 가지의 목표를 물론 이것이 상치되는 면이 있습니다. 방역만 고려한다면 지금 말씀 주신 지적과 같이 최대한 국민들의 생활을 통제하고 최소화하고 하는 것이 이 질환을 가장 효과적으로 잡을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네네. 그러나 이렇게 됐을 때 가지고 오는 더군다나 이미 7개월이 지났습니다만 앞으로 몇 개월 더 이러한 상황이 진행될지 모르는 이러한 상황 하에서 무조건 방역적인 목적에만 방점을 짓고 사회생활, 일상생활, 경제생활을 통제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선택인지에 대한 고민은 저희들은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숙제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통제 가능한 상황이 유지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물론 방역이 1차적인 전제입니다. 이러한 것이 전제가 된다면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일상생활을 합리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방역과 더불어 중요한 숙제이긴 합니다. 다만 무엇보다도 방역을 전제로 한 이러한 일상의 유지라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이번 일과 같이 아주 예외적인 이러한 일탈로 인해서 발생하는 대규모의 감염이 발생을 하면 불가피하게 급격하게 일상생활을 위축시키는 이런 결과가 온다라는 것을 이제는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이제 중요한 문제고 관심사가 이제 조금 있으면 개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개학 이게 이제 등교 계약이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가 있는데 지금 어떤 가닥이 잡혔습니까? 어제 교육부 장관님께서 브리핑을 통해서 결정 사항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울 경기 지역 가운데 집단 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서울의 경우에는 이제 강북구, 성북구가 되겠습니다만 이 경우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을 하고요. 나머지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어린이집은 등교 등원 인원을 3분의 1로 그리고 고등학교는 이제 한 3분의 2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부산의 경우에도 아마 자체적으로 이것을 학교도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부산시에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은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9월에 이제 대부분 9월 초에 개학을 하는데 9월 초 2주 정도는 혹시 있을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서 밀집도를 3분의 2 범위 내에서 유지하도록 교육청에 강력 권고할 이럴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만에 하나의 가능성으로 환자가 급증할 때를 대비해서 병상수 확보라든지 의료 인력 배치 문제가 이제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습니다. 지금 의사 정원 확대 문제 때문에 전공의들이 21일에 다시 파업에 들어간다고 하고요. 이어서 지금 의사협회도 총파업을 한다라는 이런 예고를 하고 있는데 혹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의료진들의 참여와 역할이 다른 어느 때보다도 매우 중요한 긴박한 시기입니다. 네. 저는 지금은 이제 전공의 선생님들도 그렇고 대한의사협회 회원들도 이미 다 의료인 아닙니까? 네. 이제 의사 면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음. 정부가 더더군다나 그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 실행 방안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자라고 대화의 제안을 수차례 한 바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 대화는 진행이 또 되고 있습니까, 차관님? 그 공식적으로 뭐 확인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계속 접촉을 아, 시도하고 있고 네, 네. 접촉을 통해서 소통을 하는 노력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의사들 또 의료인으로서 이러한 그 감염병 위기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차관님.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었습니다.